지금도 엄마를 떠나온 거를 점점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, 내가 이제 이 어떤 또 다른 이게 가족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는 결코 이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그때 1년 8개월을 살아보고 받아본 현타가, 지금도 여기에 이런 몽이 되어 있는 게, 가장 몽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, 네 부모를 떠나왔는데 새끼를 안 버린다는 담보가 온다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지금으로 아프다. 비수가 돼서 잔인하다. 온 몸을 다 찌르거든요. 근데 그 애가 지금 19세거든요. 그때 그 애가 그 애를 내가 못 키울 뻔했죠. 뺏길 네. 뻔했구나. 빼앗겼죠. 완전 빼앗겼어요. 빼앗겨서 못 하고, 그 경찰이 나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. 나는 이제 막 뒤지고 싶은 거죠. 막 저 참고 이 집 구조를 다 아니까 막 하고 싶은데, 이제 딱 말리는 거예요. 안 된다고. 그래서 이제 가자고. 그래서 파출소를 데리고 가서 빨리 실종 신고를 해야 된대요, 애를. 아니 경찰한테 알렸잖아요. 응. 근데 무슨 신청신고를 또? 실종 신고를 해야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이제 법적인 명분이 돼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대. 그것도 또 조사를 해야 된대요. 가서 나는 이 실종 신고 딱 하면 이 서류를 들고 바로 가서 이 집을 다 수색하고 애 내놔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. 아니더라고. 조사를 해야 되는 거. 근데 조사도 상대방이 이제 언제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와가지고 조사를 다 받고 이제 추적을 해서, 그래서 이제 형사고소를 해야 되고, 그러니까 이 실종 아동 신고 자체가 형사고소를 해요. 한 달 만에. 야, 한 달이 걸렸구나. 한 달에.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애가 엄마를 까먹었더라. 그렇죠. 한 달. 그 지금도 그 이해가 안 가는 게, 그렇게 애까지 이거는 우리 뭐 강씨 집안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길러갔다. 또 너는 젊었으니까 또 시집도 갈 수 있고, 이 처음에는 이렇게 근데 그 시작이 된 그게 뭐예요? 왜 갑자기 남편분은 아직 돌아도 안 가고 다 지켜보고 몸만 불편할 뿐이지. 재산이죠. 왜냐하면 1년 8개월을 살한 쟤한테 이 아들이 명의로 있는 그거를 1년 8개월 산 나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했겠죠, 그분들은. 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얼핏 말씀하신데 그 남편분이랑 엄마랑 뭐 그날 전에 말을 했다는 거는 그 남편이 승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. 당연한 쟤한테는 하나도 안 줘도 되니까 엄마하고 뭐 누나가 다 처분해라,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거는 오빠가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해줘가지고 나는 몰라요. 모르는데 그냥 내가 이제 추측하건데 이제 그날이 아마 아니 명의전을 다 해갔다며. 그 명의 이전한 것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뭐 팔짱 갑자기 아픈 오빠를 바람 쐬러 간다고 누나랑 그 제부랑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양팔 이렇게 깍지를 끼고 어디를 이제 바람 쐬러 간다 해서 엄마 이제 얼마 못 산다고, 어머님은 오빠가 얼마 못 산다는 거 모르니까 같이 둘이 바람 쐬러 가나 보다.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차에 또 앉는 정원 인원이 나까지 서연이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, 그래서 이제 우리 나갔다 올게 이제 이제 형님이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고면 이제 아무 생각 안 했고, 그때는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고 싶었거든요. 그때는. 다 조용한테 조금 자겠다. 그런 얘기도 못 하고 그냥 방 청소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서연이가 저 뿅 빨고 있으니까 잤거든요. 저는 그 뭐 명예 이전한다 이런 거 생각 못 하고, 나중에 내가 법소송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떼어보니 다 넘어갔구나. 그게 마지막 넘어간 날이 6월 19일인 거예요. 2005년 6월 19일. 그러니까 내가 2003년 8월 30일에 기관으로부터 한의원에서 나와가지고 그해 11월 15일 날 결혼식을 하고, 그러고 이제 이미 이제 10일 날 결혼하기 전에 임신 초기여가지고, 그리고 10개월 만에 6월 30일날에 애를 낳고,
낳는데 애를 낳고 그해 11월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1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2004년이잖아요. 2005년에 5월 9일 날 오빠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지금 6월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. 그 일어나는 일들에 그 보니까 6월 19일 날 이제 내 이름하고 우리 아이 이름에 줄이 쭉쭉 가 있고 거기에 누나 이름이 강누구라고 딱 명의 이전이 되고 그것도 이전이 된 게 부동산 매매로.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사람의 명의로 있는 이거를 온 가족 현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형식으로. 예, 그러니까 오빠 통장에 돈을 넣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은행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 가서 이제 빼오시고 이러면서 다 하셨더라고요. 이거를. 그래서 이제 그 법소송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이거는 가족 간의 이제 이게 매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 과정을 다 가긴 했는데 그게 6월 19일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. 19일 날 다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그 이제 어머님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며 싸우게 된 게 22일 날인 거죠. 3일 만에. 예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놓고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. 오빠 성향이랑 이렇게 쭉 봤을 이제 봤을 때 2년 연애하고 1년 8개월을 살아온 나는 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아무것도 모르는 쟤한테 뭔가를 하기에는 이게 관리가 되겠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 관리가 됐고 되겠냐 해서 아마 그거를 나는 왜 어머님한테 다 줬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서류를 떼보니까 다 누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아니 그럼 원래 정석이면 나한테 안 주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어머님한테 아니고 다 누나한테 했고 또 어머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할 거고 오빠도 그렇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뭐 제가 생각에는 그 남편분 되시는 분은 거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 혹시 또 뭐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? 아니에요. 데리고 다녔어요. 며칠을. 내 기억. 나 왜 그때 바람 쐬러 간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나요. 바람 쐬러 안 가고 이거 서류를 찌러 가 다닌 거예요. 야, 이전해주러. 중국 뭐 식당인지 호텔인지 가서 피아노 치면서 진이야 너 나 따라올래 하여튼 그런 남편분이 야 이게 참 믿기질 않네. 나는 에? 그렇게 멋있던 분이 지금도 물어보고 싶어요. 어떻게 된 거냐고. 그때 내가 좀 진정이 됐고 좀 누구인가가 일단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어떤 소스라도 받았으면 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돼서 설명해줘 이랬을 건데 이때는 뭐 저도 완전 면탈 면봉 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게 이제 6월 7월에 일어났는데 내 지금 20년이 걸린 지금도 7월에 어느 날이 오면 몸이 머리가 기억을 해서 그때 햇빛이 뜨거운 줄 모르고 걸어 다녔거든요. 자동 반사하는구나.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. 그 이제 정부에서 준 집이 비어 있었어. 아무것도 없거든요. 거기에서 내가 그게 그때 11층인가 13층인가 그랬는데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어떻게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는 막 이런 거를 막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답은 없고 그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오빠를 보여주지도 않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죠. 아유 속상하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핸드폰이 24시간 있어도 전화 오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. 난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. 왜냐하면 거기서 그거 남편분하고 가족에만 예. 파묻혀 살았으니까 예. 친구도 없겠고. 아무도 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전화번호도 없는 거야.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 내 전화번호를 보니까 딱 번호 10개만 저장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서 반은 시댁 이제 그렇죠. 어느 신의 남편 10개 중에 반 이상은 이건 거예요. 그게 이제 나를 수렁으로 더 이렇게 쑥 이제 누가 밀어 넣어서 아니라 내 혼자 수르륵 타고 들어가는 한 부분이에요. 그렇죠. 고독하죠. 7월 1일 날 애 아빠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. 근데 그거 하늘나라 간 거를 몰랐는데 알려주지도 않았어요?
몰랐는데 그 이제 7월 1일 날에 애 아. 아빠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이게 그 친구 동창 모임 하는데 이제 총무라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그분이 그 제수씨 그래서 사용이가 이제 어제 오전 11시에 유명을 달리했다. 그래서 당진 장례식장에 이제 있는데 제수씨 오셔야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알게 돼가지고 그날 아마 전화 받고 뭐 바로 내가 이제 뭐 그냥 옷에 걸쳐 있는 대로 입고 지갑 하나 들고 이제 택시 타고 거기 갔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입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무슨 언어인지는 몰랐는데 저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막 이제 이름을 찾아서 관에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 이제 입관이 바로 이제 그 보는 투명 유리창에서 이렇게 보는 그거더라고요. 그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게. 그래서 원래 그 장례식장 그 빈소 이제 막 이름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데 거기 직원들 이 장례식을 장례식장. 지내는 직원들이 이게 가족이세요 그렇다니까 입관하러 갔대. 그거 어디에 약간 근데 내가 막 정신이 없는 막 이게 정신이 막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데리고 거기 딱 가는데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. 거기. 이게 누워 있는데 자는 거겠죠. 예, 피부가 약간 퍼럭퍼럭 하면서 자는 것 같으면서 근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빠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조용히 울어야 되는데 무슨 고상이고 뭐 무슨 그런 거 있어요. 이게 뚜껑이 다 열리고 애도 뭐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눈에 뵈는 게 없죠. 막 울면서 막 진짜 소리를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오빠 애는 주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애는 주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라고 나 혼자 두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머님이 내 여기를 이렇게 탁 잡고 이게 막 땡기시는 거예요. 갑자기 막 어머님이 기가 자동하세요. 근데 얘가 막 소리를 내면서 유리창을 막 두드리면서 막 이러니까 직원들이 유리 깨질까 봐 그런지 나오셨는데 그러는 찰나에 어떻게 뭐 찬스가 어머님이 나를 막 잡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뭐 생전 보지도 못한 이런 그러니까 어머님이 육두욕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안 하세요. 진짜 고상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인데, 진짜 이게 보지도 못한 이런 년이 와가지고. 싸가지 같은 게 와가지고. 근데 그 장례식장부터 저를 가족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. 취급을. 막 잡았는데, 직원들이 이제 막 말리고 이러고 막 이러는데, 이제 애 아빠 친구들이 소리를 듣고 이제 왔는데, 사용 어머니 왜 그러세요? 이러고 나를 이제 말리고. 제수씨 막 왜 그러냐고 막 이제 그런 거 뭐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모르고 있어 내가. 나 저 집에서 쫓겨났다고. 그래서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장님 이런 표정 이러더니 그래서 옷도 안 입고 어디 있다고. 이게 뭐 주제비가 이거 뭡니까 이거? 아휴. 그 진짜 사용이 애가 있잖아요. 그 딸애 어디 갔어요? 막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게 아니라고. 나 좀 오빠 좀 보게 해달라고.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나를 이렇게 옆에 그러니까 오빠 친구들 있으니까 어머님이 그렇죠. 코코 찍어가면서 어머님이 그 친구가 가서 이제 그 직원한테 얘기했나 봐요. 그래서 원래 뭐 안 되는데 사정 얘기했다고.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 분들도 이 집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를 유리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를 만지게 하더라고. 진희 씨만. 그러면서 그 친구분이 제수씨 사용이 죽은 걸 제수씨가 느껴야 살아가는 날들이 덜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만져보라고. 나 그 친구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. 아니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이 힘든 시간들에 살아있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헤어 못 냈을 것 같고 진짜 만지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.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 답은 없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애를
어떻게 애만 좀 주게 해주고 가라. 그 나중에 막 이갈면서 얘기했어요. 내가 애도 찾고 내가 이제부터는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여자를 안 살 거라고. 그게 그곳에 가서 잘 지켜보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.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더니 일단은 우리도 장례식은 끝내야 되니까 이제 옷은 입으셔야죠. 이래서 나도 옷 입고 울고 싶거든요. 그래서 막 갔는데 빈소에 안 들여놓는 거예요. 옷도 안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못했어요.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고 친구분이 어디 장지가 어디다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다음 날에 가서 뭐 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가서 그 막 무덤을 파고 싶었어요. 무덤을 파고 싶고 그때는 한이 이게 원망만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좋은 말 안 했을 것 같아요. 막 엄청 울면서 나쁜 놈 죽일 놈.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 봤으면 미친 것처럼 미쳐 보였을 것 같아요. 거기 이제 누군가 봤으면. 근데 그거를 가족이 없고 지인이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내 혼자 겪는 거죠. 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파트에서 안 뛰어내린 게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요. 그러고 나서 애가 또 찾아야 되니까 이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애를 찾아야 된다는 어떤 이제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또 애가 못하고. 희망이고 예. 등불이고 막. 예. 많은 이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이게 남겨야 되는 생존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제 얘기가 이제는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이 얘기 가정들이 이 남겨져 있어야 내가 없는 시간들에 아이들이 왜냐하면 저 얘기를 해줄 저는 친정 가족이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아무도 없고 내 가족은 지금 있는 내 아이뿐이거든요.